네, 오늘 저희가 할 세미나 서브젝트는 당장 돈 들이지 않고 최고가로 집을 판매하는 방법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집을 우리가 최고가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주로 플립이나 투자 매물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매물을 소개하는 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투자적 리모델링에 대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집을 파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들이 사실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오르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사실 인벤토리가 많이 없어요.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지금 또 사실 있는 거거든요. 다 떨어진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근데 의외로 매물이 오랫동안 마켓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가격이거든요.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거든지 집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적정선이라는 그 가격이 있는데, 내가 집은 안 좋은데 집 파는 가격은 이 최고가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셀러는 최고 더 많이 받고 싶고 바이어는 더 깎고 싶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켓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매물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 근데 매물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가격들이 다 싸지 않아. 다 높게 거의 나와 있으니까는 많이 한 달, 두 달 된 것들도 꽤 많고, 더 오래된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자고 치면, 그거는 딜해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으니까 오래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또 손님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하면, 요즘같이 오버비링 되고 이렇게 경쟁이 붙는 이때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마켓 밸류에서 밑으로 늘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갑자기 많아졌지? 이 생각도 들면서, 보면 저희보다 마켓이나 손님들의 훨씬 빠르세요. 2주 안에 갑자기 사실 요즘 마켓이 약간 프리즈된 그게 있거든요. 막 집 찾고 막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났다가, 한 연초부터 1월, 2월부터 막 오름세가 해갖고 막 난리가 나다가 갑자기 한 1, 2주 전부터 살짝 소강 상태. 왜냐? 이자가, 그렇죠. 이게 이자가 살짝 내렸을 때 또 막 이러다가 살짝 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최고 올라갈 때는 8% 정도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 7% 초반인데, 그 정도로 살짝 올랐는데도 그거만 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동안의 집 가격이 또 같이 올랐잖아요. 막 하면서. 그래 놓으니까 손님들, 바이어 입장에서는 찾다가 어느 만큼은 지치신 거예요. 지친 부분도 있고, 안 해. 이런 부분들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자가 정말 떨어지기를 기다리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의외로 약간 소강 상태. 그러고서는 또 연준에서 이자 안 내린다고 또 기대 심리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3번 이자 내린다 그래 놓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갔었던 부분이, 이자 못 내린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또 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 갖고서는, 그래서 훨씬 그 마켓이, 손님들이 그런 것들에 민감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세요. 근데 사실 이자 그거가 실제적으로 사가지고 집을 유지하고 하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0.25든지 0.5% 이자가 오른 것에 바이어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갖고 내가 갖고 있는 폭이, 오른 폭이 훨씬, 작년에라도 어떻게라도 해서 샀으면 1년 동안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또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지난 수요일 날도 다시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는 세미나를 했었는데, 더 오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아시다시피 물가가 올라가지고 있고, 고용 비용이 지금 올라가고, 이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고, 또 집을 짓는, 새로 분양하는 집 가격은 거의 새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들이 가격을 많이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매일 오르죠. 새로 짓는 단지들이 이 릴리즈를 몇 개씩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 그러면 왕창 지금 많이 팔아야지 되는데, 이게 오른다고 보니까 이번에 서너 채,
그럼 다음 주면 또 오르거든. 그러면 그 가격으로 또 몇 채 이런 식으로 빌더들이 계속 가격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왕창 새로 짓는 빌더들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차라리 서비스를 더 해주지. 그 전에 자기네가 팔았던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상하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로 훨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샘플은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왜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이 집을 이제 손님한테 1년 더 됐죠. 한 1년 반 전에 와달라 그래갖고 저는 가서 봤는데 집이 뭐 짐도 엉망이고, 이제 디볼스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자분은 벌써 집을 나가셨어. 떠나셨고, 그 남자 혼자 계시는데 이 집이 이제 관리를 못 하시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해 뭐 이래놓고, 또 짐은 엄청 5베드룸 하우스가 애가 셋이었으니까 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이걸 그대로 팔면 진짜 100만 불도 못 받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한테는 이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 그렇고 결국은 인베스터나 그런 홀세일러한테 넘겨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격으로 볼 때는 저는 95만 불도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켓에 내놔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는 자기는 95만이라도 빨리 팔아서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쪽이었고, 남자분은 이게 아까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고서 이따가 그 자기 아는 후배가 그걸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거의 커미션도 1% 받고 청소 치우는 것도 도와주고 리스팅 저거 봤는데, 그래서 오케이 거기 하시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집을 팔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도와주겠다는 그 후배 자체도 인베스터였기 때문에, 자기도 플립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서는 왔는데, 1년 후에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와이프한테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집은 그대로 보다 더 망가졌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비가 새고 루핑도 새고 있고 막 저거 한데 창문에 그거를 관리를 안 했으니까 또 비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계속 누수나고, 이게 물이 새는 거는 좌우지간 빨리 잡아야 돼요. 내가 집을 렌트를 줬었어도 테넌트한테 물이 새는 문제는 바로바로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고쳐야지. 이거는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누적되면 정말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게 나중에는 대형 사고가 돼요. 물 문제는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새고, 그러니까 창문 틀로 계속 물 들어오고 그래갖고 다 워터 데미지만 난 게 아니라, 워터 데미지가 나다 보면 터마이 생기고 나중에 부식돼 갖고 그거 다 갈아야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집이 이제 와갖고선 정리를 못하고 해서 제가 갔는데, 그때 그렇게 하던지, 그때도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100만 불 정도에 팔던지, 아니면은 싹 다 고치려면은 이 집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최소한 15만 불 정도는 든다, 그거를 하던지. 근데 뭐 인컴이 나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거의 17만 불, 19만 불 그 정도 인컴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17만 불 월급 받는다고 공사비 15만 불 있지 않잖아요. 캐시 15만 불 안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힘들고, 그렇지만 100만 불에 팔기는 아깝고 계속.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서제스트 했던 게, 싹 돌아보고 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집 괜찮아요. 이게 그 집인데, 이건 겉의 모습이에요. 겉에 볼 때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이후거든요. 부엌 오리지널 컨디션이고 저거 하니까 부엌하고 화장실 베니티만 바꾸고, 2층은 마룻바닥이었어요. 저렇게 원래가. 그런데 아래층은 타일이었는데, 타일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깨진 것들이, 금간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돼서, 아래층도 그러면 마루로, 요거 아래층 한 마루를 여기도 깔은 건데, 이제 거의 색깔 맞춰서 하느라고 저는 아래층 마루 깔고 그거만 하고 가자, 한 5만 불 정도 들여서.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짐을 빼는 작업부터 뭐 이런 거 다 안 해주셔가지고, 주인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보던 거 보다가 이게 짐을 빼고 나니까는 집이 문제가 훨씬 많았었어요. 뭐 안 보이던 그 뒤에, 제가 그 사진을 찾는데 이게 전화기를 바꾸면서 사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많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그 전에 비포 사진을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이렇게 막 빨래도 이만큼 쌓여있던 거에 치우고 보니까 그 뒤에 장 같은 게 있는데 곰팡이 다 쓸고, 워터
히터 안 되고 그 밑에 다 워터 데미지 갖고 다 곰팡이 슬고 이런 상태, 창틀마다 다 오래돼 갖고서는 다 부식되고 터마일 있고 변기 바꾸려고 뜯어내니까 거기 다 터마일 먹고 완전히 집이 난리였어요. 그래갖고 생각보다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도 어플라이언스랑 이거는 손님이 직접 내시고 저거를 하면서 한 9만 불 정도 들여서 사실은 9만 불 정도 들어가고 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부엌 싹 다 하고서는 이걸 하지는 않고 이건 리글레이징이라고 타일이나 베스톱 같은 거를 쉽게 말하면 페인트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 아주 싸요. 그리고 이 깨진 유리 창문 하나 갈고 요거 베니티만 옛날 거에서 베니티 갈고 바닥 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문을 이거 갈라면 이 집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창문이 어마하게 많아요. 창문만 해도 거의 저렇게 되면 한 15,000불 정도 되는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창문이 보이니까 그 알루미늄 옛날 거 알루미늄 그 창문 틀이거든요. 그거 바꾸지 말고 이거 블라인드만 넣자. 해갖고 블라인드를 새로 쫙 해갖고 넣었는데 블라인드만도 워낙 많아서 한 2천 몇백 불 들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만 쫙 해갖고서는 해놓으면 또 사는데 그게 보일 때 사실 프레젠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했고 스테이징도 이걸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본 살림으로 침대 프레임은 있었지만 뭐 매트레스나 이런 거 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요런 것들 다 스테이징을 했어요. 스테이징을 해서 결국은 한 5만 불 정도 들이면 120만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작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제 한 8만 불에다가 본인 어플라이언스랑 또 워터 히터도 사야 되고 또 지붕 다시 해주고 했던 것들 다 해가지고 한 9만 불 정도 들면서 125만에 저희가 리스팅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더 집을 싹 고쳐놓으니까 오너가 마음이 살짝 바뀌시는 거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그러면 한번 올려놓고 봅시다 그래갖고 129만 9천에 올려놨는데 저희가 일주일 만에 138만에 바로 오퍼 받아가지고선 138만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 이 파이낸스 8만 불, 9만 불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10,000불 정도는 본인이 어플라이언스 사시는 거 크레딧 카드로 사시고 뭐 이러셨으니까 괜찮았는데 공사비 8만 불은 제가 8만 불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이낸스를 에스크로 크로즈 할 때 받는 조건으로 공사비도 먼저 다 선불해드리고 파이낸스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해드리고 에스크로 끝나면서 그 공사비 다 받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대표 회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갖고서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이 집도 여기 플로턴 오렌지도프랑 거기 있는 그 플로턴 집인데 프로베이지 관리는 잘했는데 진짜 오리지널 컨디션 잘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저거 해가지고 어차피 업그레이드 싹 해야 되니까 이것도 나오기는 60 얼마에 나왔는데 경쟁이 붙어갖고 사실은 75만 5천에 끝났어요. 75만 5천에 샀어요. 사가지고 저희 손님 싹 리모델링 하는데 7만 불 정도 드렸어요. 7만 불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은 나는 처음 알았어요. 처음 본 게 전기가 40밖에 안 들어와 있어. 40암페어만 있는 집 저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었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즘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뒤에 그라지를 ADU로 컨버트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렌탈 유닛으로 돌릴 거 그래서 200암페어로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래갖고 그거에 들어간 돈만 해도 한 4,500불에다가 더 4,500불 들어갔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거 싹 해가지고서는 7만 불 정도 들어가서 싹 고친 집이 이렇게 고쳤어요. 바닥 다 했고 여기 부엌 이렇게 막혀있던 거 이쪽 투구 페인트 싹 다 하고 위에 팝콘 실링이었는데 팝콘 실링 다 걷어냈고 부엌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저거 하고 해갖고선 지금 현재 밸류는 이번에 저기 하도 속을 새기셔가지고서는 테넌트가 들어오자마자 돈을 안 내셔가지고 크레딧도 다 멀쩡하고 그랬는데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예요.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나중에 콜트에서 계속 저걸 하면서 어필하고 콜트 이빅션까지 갔는데 어필하고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자기 시스터리 자기랑 같이 산다고선 또 어필을 한 거예요. 그거는 브리치 오브 컨트랙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리스트에 시스터리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내장, 렌트비를 안 내고요. 네. 그리고 뭐 자기 남편이 뭐 시어머니가 뭐 히스패닉 쪽이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지금 남편이 뭐 멕시코가 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남편이 암이 걸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남편 돌아가셨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남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빅션 저게 됐죠. 그래서 콜트에서 딱 해갖고서는 파이널까지 가가지고서는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당일날 그때 우리 사진 들어온 거였는데 셰리프가 4명이 딱 그거 하는 날 셰리프 4명이 쫙 뜨더라고. 쫙 타고 겁나게 이렇게 딱 해갖고서는 이제 이분이 정말 그래도 돈 많은 수의사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그래도 괜찮았지. 렌트 몇 개월 못 받아. 변호사 비용 들어가. 이분이 만일 내가 막 억지로 쥐어짜갖고 끌어려갖고서는 투자한 집이어서 렌트 못 나오면 모기지는 거의 3천 몇 불, 4천 불씩 나가는데 그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은 정말 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저번에 렌트비 얼마였어요? 저거 렌트 3,500인가? 이주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6개월 안에 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렌트를 나눠서라도 내기는 냈었어요. 처음에 한두 달은. 그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는 이빅션 해갖고 오렌지 카운티는 한 지금 3개월에서 6개월이면 4, 5달, 4, 5개월 안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렌트 다시 나가고 있어요. 이분이 뒤셔갖고서는 렌트를 주는 거를 너무 겁내하셔. 그래서 파세요! 그러면서 저거 했더니 가격을 뽑아보니까 한 90만 불 정도. 골치 아프죠? 3개요. 3bedroom에 2bed.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냥 갖고 계시겠다고 하고 뒤에 ADU. 아니에요. 하우스예요. 싱글 하우스예요. 뒤에 ADU가, 저거 그라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컨버트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싱글 유닛으로 컨버트 하셔가지고서는 또 렌탈 유닛으로 계속 돌리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밸류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너무 골치 아파 하셔가지고서는 때문에 치세요. 그러고서는 저걸 했는데 그분도 그러는 와중에 작년에 이혼하시고 그래갖고 본인의 인컴이 너무 많아서 남편한테 거꾸로 줘야지 되는 거야. 이분이 X한테 이 나눠줘. 그 다음에 이 집 난리쳐. 그래갖고 너무 돈을 많이 썼다고 이번에 걔 나가면서 또 집 난리 개판 쳐놓고 나갔거든요. 그거 고치는데 수리 또 터치업하고서는 하는데 제가 정말 인건비랑 그 재료비만 딱 해갖고서는 하고 일전도 안 먹고서는 그냥 해드렸어요. 그래서 액땜했다고 치세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서는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이 집은 사실 얼바인에 있는 모빌홈이에요. 모빌홈인데 여기 최고 지금 이 단지 안에가 최고가로 최근에 팔린 게 70만 불이에요. 70만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싸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은 얼바인 가장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 다음에 이게 시니어 단지예요. 시니어 단지니까 아무나 저거 들어갈 수는 없는데 땅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땅값을 안 내요. 땅이 렌트가 아니야. 리즈가 아니어서 땅을 포함을 해요. 근데 이때 집이 완전히 이것도 주로 이제 시니어 단지니까 이거는 거의 프로베이스나 트러스트로 많이 나와요.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보호 시설로 어시스턴트 리빙 쪽으로 가시던지 해야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관리를 한 2년을 비워두면서 여기도 관리를 너무 안 하고 그 전에 그 딸이 같이 살면서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했던 게 강아지, 고양이 같이 해갖고 완전히 막 오줌 양사박에 다 싸나갖고 들어가면 냄새나고. 그리고 오리지널 컨디션. 이게 딱 그 모빌홈의 그 옛날 부엌의 오리지널 컨디션이거든요. 그리고 모빌홈은 여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벽이 이 패널이에요. 패널. 그래서 얇아요. 왜냐면 지어갖고 오는 거기 매니팩처러 홈이기 때문에 지어서 이걸 옮겨오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느라고 얇아요. 그래서 이 집이 사실은 이때 여기에 시세는 그때 50만에서 60만 사이 저건데 집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로 해갖고서는 40만 퍼체이스를 하셨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샤워장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던 것도 아예 타일로 다 바꾸고 바닥, 그 다음에 시니어 단지는 보통 투베드룸밖에 필요 없어서 투베드룸이거든요. 그 대신에 패밀리룸 같은 레저 퍼포스로 바 같은 거 있는 그런 룸이 있는데 그런 룸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방을 만들고 펜트리 만들고 요런 저걸로 해갖고서는 싹 리모델링 해서 지난 한 1, 2주 됐나?
그때 리스팅을 다시 하신 게 59만 9천에 나왔었어요. 59만 9천에. 공사비는 사시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벽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한 2만 불 정도 더 세이브 하실 수 있었는데 벽을 다 드라이워를 다시 치셨어요. 다 드라이워 다 두르시고 천장까지 드라이워 올리고 팝콘 실링, 거기도 팝콘 실링이었는데 보니까 팝콘 실링 다 리무브하고 다 뜯어내고 거기 리세스 라이트 다 집어넣고 저거 하면서 그래서 저기도는 생각보다 보통 저 정도 사이즈 집을 다 하면 한 7만 불 정도면 다 되는데 저것도 한 9만 불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40만 불에 사갖고 9만 불 들어서 그래서 뭐 이래저래 50만 불이라고 치면 59만 9천에 내놓으면 거기에 개인이 생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집은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에 사셨던 집인데 18만 5천에 사셨으니까 22년 전인가 이 집을 사셔가지고 18만 5천에 사셔서 코로나에 있는 집인데 부엌 옛날 오리지널 컨디션 근데 이 벽을 다 하고 이쪽하고 이쪽을 트고 싶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빙룸도 여기 이렇게 다 벽이에요. 그냥 요만큼만 뚫어 놓은 거지 이거를 다 트기를 원하셔가지고 저거는 허물고 나서네 그 상태로 해갖고 이걸 이제 공사를 싹 다시 해서 이쪽에 여기에 벽이 있었죠. 그걸 허물고 이쪽을 오픈하고 부엌 넣고 이쪽 트고 그러면서 아래층에 마루 다 깔고 집 전체 페인트 다 하고 2층에 있는 화장실들 베니티들 다 페인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캐비넷도 오리지널 색이었거든요. 요거였는데 이거 작업이 만만치 않았어요. 다 샌딩을 해갖고 이게 그냥 페인트를 하면 정말 쉬워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좀 저거를 하려 그러면은 그거 다 안에까지 다 샌딩을 다 해갖고 샌딩하는 작업이 이게 진짜 시간 작업이거든요. 그거 다 하고 2층에도 또 대내 저런 캐비넷이 또 있어갖고 그거 또 화장실 베니티도 아예 바꿔버리면 차라리 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거 베니티 다시 페인트만 본인은 편하게 간단하게 페인트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페인트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했고 다 샌딩해갖고서는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의외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서는 많이 들어서 나중에 걔가 일하는 친구들이 그 엑스트라 또 달라고 막 이래갖고서는 좀 저거 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현재 이제 밸류가 72만이에요. 그래서 파시려고 하면 72만 밸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부동산을 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든지 그 적절한 가격이 있으면 집 상태를 고쳤든 안 고쳤든 다 파실 수 있으세요. 가격이 문제인 거지. 모든 것은 가격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최고 가격을 받겠다 이러면 싹 업그레이드 돼 있는 집은 항상 잘 팔려요. 그게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잘 팔리는 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항상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고치고 공사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 공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 돈에서 이 캐시가 또 엑스트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쉽지 않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도 정말 영끌 해가지고서는 집을 사는 판에 그 엑스트라 캐시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턴키 우리가 말하는 턴키 딱 레디 돼서 바로 무브인 할 수 있는 컨디션이 그래도 잘 팔리고 그런 경우에 내가 가격을 좀 더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집들은 항상 팔리고 항상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막 떨어졌을 때도 이런 집들은 항상 고쳐진 집들은 팔렸었어요. 그때는 그거 아닌 것들도 많이 주실 수 있으셨어요. 돈만 있으면. 다음은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매니페에 나와 있는 집인데 아리오 물건이에요. 이제 아리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리오 없었거든요. Real Estate Owned by Bank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돈 안 내잖아요. 3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은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가 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개월이 지나면은 완전히 은행이 정리를 싹 저걸 해갖고서 은행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은행이 벌써 포지션을 가진 거예요. 자기네가 세일을 할 수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리오가 없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은행 돈을 안 내도 모기지를 낼 형편이 안 돼도 팔면 내가 은행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집도 제가 볼 때는 돼요. 얘가 몰랐어. 그래서 집을 뺏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몰라서.
은행을 믿고 있는 거야. 설마? 그리고 은행이 내가 리파이낸스 해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믿고 주구장창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고, 야, 니네 집 팔려, 이거 옥션으로 넘어가고, 이제 아리오에서 팔리면은 그 새로 산 바이어가 가가지고 나 이 집 이제 내 집이야. 너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사실 아리오는 거의 은행에서 정리를 다 테넌트든지 아큐펜트 오너든지 다 해갖고서 내보낼 거 내보내고 정리를 하는데 이 집에 지금 살짝의 문제가 그거야. 오너가 버티는 거야. 오너가 야, 그러니까 계속 은행이나 저기서 컨택을 하는데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서 연락도 안 받고 난 너랑 얘기 안 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저걸 해갖고서는 나갔더니 아예 차단을 해갖고 보여주지를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은행이 저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게 엄청 떨어졌어요. 가격이 리스크거든요. 이빅션 해야 되는 거거든. 이빅션 해야 되는 그 상태여서 이게 ARB로 찍으면 집 단지나 저걸로 볼 때는 5베드룸에 3베드에서 이게 지금 그 같은 단지에 1월 달에 66만 5천에 팔렸더라고요. 매니페라는 동네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 있으시죠? UC 리버사이드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모레노 밸리 있고 바로 매니페 있어요. 지금 엄청 개발되는 동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테메큘라에서 위에 뮤리에타가 개발되고 뮤리에타 위에가 매니페인데 뮤리에타도 벌써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매니페가 아직까지는 뮤리에타나 그 테메큘라보다는 집값이 많이 싸요. 많이 싸고 지금 계속 저거 투자할 만한 그런 저기 지역인데 그래서 66만 5천이 이게 팔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이 44만 불에 나와 있나 그래. 44만 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퍼를 넣었거든요. 그 46만에 해갖고서는 오퍼도 그 가격에 다 저기가 됐는데 문제가 그거 테넌트. 그래서 이제 그걸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얘랑 어떻게 오너랑 결국은 나가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빨리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빅션 로열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잘 구슬려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계산 중이에요. 버티는 이유는 자기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돈은 비록 안 냈지만 수가졌다는 느낌. 예, 돈은 안 냈지만 이렇게 집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알았으면 진짜 팔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몰랐었고 작년에 이게 마켓에 33만 불에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그냥 캔슬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도 벌써 페이먼을 안 내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게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는 기록을 보니까 오너가 쇼잉을 안 해준다. 라는 그런 저기가 되면서 결국 캔슬이 됐는데 은행하고 얘기를 해갖고 돈은 안 내고 있었지만 자기는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끝까지 버텨. 2000년 90 몇 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새 단지인가 그죠? 완전 새 단지는 아니에요. 완전 새 단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쪽 동네는 다 그 플랜드 디벨롭먼트 그랬고 다 이 도시 계획 안에 해갖고서는 해서 들어간 거죠. 다 전체적으로 이쪽 동네는 다 농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쫙 맨밭이에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 짓기가 아주 좋죠. 그냥 땅 쫙 해갖고 구획 정리해갖고 착착 짓고서는 다 그래요. 지금 치노 쪽도 그렇고 온타리오 쪽도 그런 게 다 그냥 그 소농장 아직도 치노는 소농장 있어요. 거의 다 무브아웃 하고 있지만 그쪽도 이쪽도 그런 농장하고 그린 농장이에요. 뭘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린 농장들이 있던 쪽을 다 지금 디벨롭 해갖고서는 짓는 거예요. 지금도 새 단지를 엄청 짓고 있어요. 이거 매니페 투자하실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46만 정도면은 저거 떨어지는데 이 동네의 또 장점은 뭐냐면 몇 년 전에 짓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나 LA 쪽에 있는 집들은 아까 이 정도 시기나 업그레이드가 이런 식으로는 돼야지 팔려요. 근데 이쪽 시골은 아직까지 시골 동네는 뭐 그 정도 아니어도 팔려요.
얘네들은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모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고 자기가 볼 때 뭐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팔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그레이드를 엄청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상태를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집 2열 빌트한 그러니까 연도수나 그다음에 집 저 동네나 저런 걸로 봤었을 때는 크게 인테리어 정도만 많이 받아 페인트, 이케아, 그다음에 이제 만일 저거 했으면 그래도 20년이 넘었으니까 부엌이나 베니티를 갈고 간다고 쳐도 그러면 저는 이 집에는 좌우지간 5만 불 이상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만 불 정도 선에서 저걸 싹 하고 하면 킵해서 렌트를 주시든지 이쪽도 렌트 주시려면은 5베드룸이면 3,500불 넘게 나와요. 5베드룸 적으면 3,500 정도 나와요. 렌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고쳐갖고 대파시든지 하면 좀 투자 가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집은 샌버나디노에 나온